일요일날 오세요? 네, 저 그날 학점 있어가지고. 선생님들 일요일날 오시나? 수석 선생님들? 수학 선생님 한 분 오실 거예요? 알았어. 그렇게 하세요. 시작합니다. 좋게 생각하자. 자, 18번 안 해도 되겠죠? 좋아요. 19번은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요 단어들. 자, 여기 나와 있는 furious 뭔 뜻이에요?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굉장히 분노한이란 뜻이야. 엄청 화가 난 뜻이에요. 그 다음에 irritated 뭐죠? 3번에 짜증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공부는 그래. 너네가 어저께 내가 늦게 알려줘서 미안하긴 한데 지난주에 이미 내가 공지했던 것 같아. 2022년 11월 거 풀라고. 맞죠? 네. 그래서 우리 밑에 다 풀었어? 다 풀어 오셨어요. 여기 지금 채점도 다 하셨어야 돼요. 네, 틀린 걸 좀 찾아봐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문제풀이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조금 더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하셔서 단어 찾기 그리고 이 단어를 좀 외우려는 노력들,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요. 제 생각에는 단어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한 문장이라도 더 읽혀요. 진짜입니다. 이번에 9월달에 모의고사 보나요? 9월 11월은 보지 않아요? 6월 11월 6월 11월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다 봐야 되는데 안 보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2학기 중간고사 교재 뭐 나가는지 알려줬다 그랬지? 네. 모의고사였죠? 그 다음에 아직 모르죠? 오케이,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변수예요. 내가 이 단어를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똑같은 단어를 다른 단어로 변형시켰을 때 우리가 거기서 굉장히 취약점이 드러나거든.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니라 얘랑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이렇게 바꾸면 거기서 우리가 좀 망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모조리다 싸그리다 외울 생각 하셔야 돼요. 공부하다가 접하는 모든 단어들을.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정도면 됐나요? 모르는 단어 없나요? 좋습니다. 자, 20번 주장 혹시 틀리신 분 있습니까? 자, 안 틀렸기를 바라고요. 2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turns the life stories of these scientists from lead to gold. lead는 납이고요. gold는 금을 뜻할 거예요. 이게 납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이끌다가 아니라 납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얘가 금이잖아. 그치? 그럼 from A to B. 얘가 금이라는 건 얘도 금속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납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빈칸의 내용이 뭔지 지금은 확실하게 와닿지가 않아. 이런 과학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납에서 금으로 바꾼다. 뭔 말인지 이것만 가지고 유추할 수 있으면 그건 초능력이죠. 여기서는 유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가급적 많이 읽고 그 다음에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될 거예요. 중심 소재부터 찾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학교에서는 말이야, there is one curriculum, 하나의 교과 과정이 있어요. curriculum이 교과 과정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one right way to study science, 과학을 공부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 one right formula that spits out the correct answer on a standardized test, 하나의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식이 spit out이라는 게 뱉어내다야. 뱉어내다. 침을 뱉다 그럴 때 쓰는 게 spit이야. 오케이? 정확한 대답을 표준적인 테스트에서 뱉어내는 하나의 공식이 있어. 그럼 여기서는 뭘 말하냐면 교과 과정도 하나고 올바른 과학 공부 방법도 하나고 공식도 하나야. 뭔가 하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지금 과학 교과 과정에서 방법이 하나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쵸? 자, textbook with grand title like the principles of physics. 이게 물리학의 원칙들이란 얘기잖아요. 피직스가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의 principle, 원칙들이라는 그런 장황한 타이틀을 가진 그런 책들이, 오케이? 마법처럼 밝혀주죠. In principle, 원칙들을 밝혀준단 말이야. In 3
100 pages. 자, 이 300페이지 안에서 장황한 물리학의 법칙을, 원칙들을 밝혀줍니다. 그쵸?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적 사실 하나 얘기하고 있어. 책에서 물리학의 원칙을 밝혀주고, 그 다음에 권위를 가진 figure의 뜻이 뭐예요? 이거 세 가지 정도의 뜻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수치, 두 번째는 도형, 세 번째는요, 인물. 맞죠? 됐죠? 우리 피규어 사잖아요. 그쵸? 플라스틱으로 된 거. 모형이고 도형이잖아요. 오케이. 자, 권위를 가진 인물이 그 다음에 steps up to the lectern to feed us the truth. lecturn이 뭐냐면 강연대 정도가 될 거예요. 강연대. 여기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먹여줍니다. 진실을 먹인다는 게 뭐냐면 과학 법칙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는 얘기야.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한테 설교를 해줍니다. 됐죠? 지금까지 그냥 일반적 사실만 얘기하고 있고 필자의 주장이 들어간다는 건 아직은 잘 모르겠어. 자, 과학 공부를 하는 원칙도 하나, 공식도 하나, 정답을 찾아내는 방법도 하나, 교과서도 하나. 300페이지짜리 물리학 책에서 원칙을 설명해주고, 맞죠? 그 다음에 교수가 강단에서 우리한테 그 사실들을 얘기를 해준다. 거기까지 나왔어. 오케이. As a theoretical physicist David Gross explained. as라는 건 접속사가 될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 설명한 것처럼 또는 설명한 대로 설명하듯이 요 정도 느낌이에요. 그의 novel lecture, 노벨 연설에서 이 사람이 설명한 것처럼 책들은 종종 무시합니다. 많은 alternate path, 대체 경로. 많은 대안들이 되겠죠. 자, 교재들은 종종 많은 대체 경로를 무시해요. 사람들이 wander down,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wander down,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 wander down이라는 것이 진짜로 돌아다니는 거냐 이겁니다. 잘 봐. 교재는 사람들이 wander down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 경로를 무시해버린다.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야. 교과서에서는 딱 하나만 던져주거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필자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비판하고 있는 거야.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얘기지. 여기가, 어머, 죄송합니다. 어머머머, 왜 이 지랄이야? 오케이. 대체 경로를 무시한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어. 그쵸? The many false clues they followed. 그 다음에 많은 잘못된 단서들을 그들이 따른다라고 비난하고 있고. 그러니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야, 왜 많은 대체 경로들을 교재들은 무시하느냐. 무시하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 잘못된 단서들을 애들이 따르게 만든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The many misconceptions they had. 엄청난 잘못된 개념. 그 책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 그들이 가진 잘못된 개념에 대해서 무시한다. 이그노어에 해당되는 얘기가 바로 무시하는 것에 해당되는 얘기가 1번이 path야. 2번이 잘못된 단서야. 3번이 잘못된 개념이야. 책들은요, 대안의 경로를 무시하고 잘못된 단서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개념을 무시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책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셨나요? 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에서 바로 필자의 생각이 뻥뻥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비난하는 것은 필자의 입장이고 생각이잖아. 그 전까지는 일반적 사실만 얘기했다고 친다면. 그쵸? 우리는 about Newton's law, 뉴턴의 법칙을 배우는데 마치 걔네들이 도달한 것처럼 엄청난 divine, 이게 뭐예요? 신성한 신의 방문. 그러니까 신이 뉴턴한테 딱 와가지고, 오케이? Or a stroke of genius, 천재성을 발휘하는 그런 것처럼 뉴턴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요. 신성한 힘에 의해서 뉴턴이 깨달았거나, 그 다음에 뭔가 어떤 천재성에 의해서 이 사람이 깨달았거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뉴턴의 법칙을 배우는데, but 나왔습니다. 반론 제기하잖아요. Not the years. 이런 여러 해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보냈던, 그쵸? 탐험하면서 보냈던, 개정하면서 보냈던, 리바이즈가 개정하다 다듬다잖아.
그리고 changing them, 그것들을 바꾸면서 그가 보냈던 여러 해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뉴턴이 기울였던 여러 해 동안의 노력은 배우지 않는다죠. 맞죠? 천재성이 발휘돼서 갑자기 만들어낸 것처럼, 신이 뉴턴의 머리에 들어가서 갑자기 뉴턴의 법칙을 만들어낸 것처럼 배우지만, 알고 봤더니 뉴턴은 여러 해 동안 탐험하고 개정하고 바꾸면서 시간을 보낸 거야. 오케이?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느낌이. 자, 그 다음 The laws that Newton failed to establish. 법칙이 있는데 뉴턴이 설립하는데 실패했던 법칙들이 있어. 가장 두드러지게는 그의 실험이 있어. 알케미가 뭐죠? 연금술이죠? 연금술에 대한 뉴턴의 실험. 실패했던 어떤 것들. 오케이? Which attempted. 이 연금술은 시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spectacularly, 아주 장황하게, 그러니까 제대로 실패를 해버린 거지. 이해하셨어? 제대로 실패를 해버렸어. 뭐 하는데 실패했죠? 납을 뭐로 바꿔? 금으로 바꾸는데 실패했는데, 이러한 뉴턴의 그 법칙들, 이게 주어. 여기 잠깐 보실래요? The laws가 주어입니다. 그쵸? 어떤 법칙이냐면 뉴턴이 설립했는데 실패했던 법칙이라고. 맞죠? 오케이?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연금술인데, 연금술은 attempt to잖아. 몸하려고 시도하다. 그래서 납을 금으로 바꾸려고 시도했던 거란 말이야. 그런데 아주 제대로 실패를 해버렸지. 이러한 뉴턴의 법칙은 don't make the cut as part of the one-dimensional story told in physics classroom. 자, make the cut. 그래서 make the cut이란 단어 안 나왔죠? 이게 뭔가를 잘라버린다는 얘기야. As part of the one-dimensional story, 1차원적인 이야기의 일부로서 없어져 버린 거야. 삭제돼 버린 거야. 1차원적인 이야기의 일부로서 make the cut이라는 것은 아예 찢어져 버린 거라고. 컷돼 버렸어. 컷이 뭐냐 얘들아? 컷! 여기까지 끝. 맞죠? 잘라버리는 거잖아. 우리 물리학 실험, 물리학 교실에서 told, 말하여지는 수식하잖아. 이야기, 1차원적인 이야기의 일부로서 뉴턴이 실패했던 것에 관한 얘기는 make the cut, 삭제되었다,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교실에서 우리는 뭐만 배워? 뉴턴의 법칙 그 자체만 배워. 얘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노력은 배우지 않아. 그리고 얘가 실패했던 것도 안 배워. 자, 그런 점들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잖아. 계속 봅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요, turns the life stories of these scientists, okay? life story, 이러한 뭡니까? 과학자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lead to gold, 납에서 금으로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바꾸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뭐죠? 어떤 뜻이죠? 좋은 것만 보여준다는 얘기잖아. 납에서 금으로 바꿨다라는 건 이들이 만들었던 그 성과만 보여준다는 얘기야. 실패나 이런 건 보여주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이해하셨어? 납이었던 이들의 실패 이야기는 안 하고 좋은 것만, 골드만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좋은 것만 얘기해줘요. 얘들의 고통이나 힘겨움이나 실패는 얘기를 안 해요. 자, 그럼 그런 내용을 담는 복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discovers the valuable relationship between scientists. 여러분, 이 글에서 과학자들 간의 귀중한 관계 얘기 언급된 적이 있어? 전혀 언급된 적 없습니다. 중심 소재가 빗나가는 것들은 보기로서의 자격이 없어져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이 글에서 뭐 얘기하고 있어? 과학 수업의 어떤 일방적인, 그쵸? 하나의 공식, 하나의 정답, 하나의 풀이법만 있는 이 교과 과정에 관한 문제점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 뉴턴의 법칙을 예로 들고 있으며 뉴턴의 법칙을 마치 신성한 힘에 의한 것처럼, 천재성에 의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 하지만 이 사람이 겪었던 삶의 실패는 다루고 있지 않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성과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걸 비꼬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 과학자들의 관계라는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글 전반적인 내용에서
추론할 수 없는 보기는 과감하게 지워야 돼. 1번은 확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2번 볼까요? 새로운 과학자, emphasizes, 강조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강조해요. 뭐 하는데 어려움을 강조합니까? 설립하는데 어려움이에요. 새로운 과학적 이론을 establishing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만 강조한다. 이런 얘기 있어요? 쉬운 것만 강조하잖아. 성공 얘기만 하잖아. 얘도 아닌 것 같아요. 3번 볼까요? Mixes the various stories of great scientists across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과학자의 이야기를 막 혼합한다. 이게 뭐야? 위대한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혼합한다. 이것도 우리는 이 글에서 추론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나? 그치? 4번 봅니다. Focuses more on the scientists' work than their personal lives. 그들의 개인적인 삶이라기보다는 과학자의 작업에만 집중한다. 가능성이 있죠? 그들의 성공 이야기, 성공한 법칙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 개인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하진 않는다. 실패한 얘기는 안 한다. 답이 될 수 있고요. 자, 4번 세모일. 이게 정답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다란 얘기를 했어요. 5번 봅니다. 밝혀준다. 오직 과학자들의 성공만 무시하면서 그들의 과정과 실수는 5번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데 4번보다는 5번이 조금 더 답으로 적당합니다. 그래서 5번 답 써야 되는 거예요. 자, 4번에서 성급하게 답 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녀석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한 내용에 실질적으로 조금 더 가까운 것은 5번이잖아요. 실패 이야기는 다루지 않고 성공만 얘기를 한다. 맞지? 5번이죠? 그래서 그 핵심 맥락만 찾으면 밑줄 부분의 의미를 추론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필자의 생각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돼. 근데 여기서 하나만 주의하자고.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나열은 중요하지 않아. 필자의 주장이 무엇인지 그걸 담고 있는 문장만 찾아본다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읽을 때 여러분 보세요. 독해가 글이 길어. 우리가 이 긴 글을 읽으면서 정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1분 40초 이내에 해결이 돼야 돼. 그러려면 진짜 빠른 독해 쭉쭉쭉 나가야 되거든.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이런 문장보다는 필자의 주장이 담겨있는, 필자의 생각이 담겨있는 이 문장들을 우리가 비중 있게 읽어줘야 되는데 이런 문장들을 어떻게 찾느냐. 이제 그것만 알면 되잖아. 어떻게 찾으면 좋냐. 첫 번째가 역접의 연결사였잖아. 기억나세요? 역접의 연결사. 이것이 나온 문장은 무조건 필자의 생각이다 생각하셔야 돼.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뭐 결론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결론의 뭐 연결사들이 나오는 거. 그러므로 이런 거. 이해하셨어? 얘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우리는 이 글에서 어느 문장만 봤으면 되는 거예요. 요 부분. but. 됐어요? 요 부분. 됐죠? 중간쯤에 나와 있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필자가 주장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교재는 무시하더라. 많은 대안의 경로를, 많은 잘못된 단서를, 잘못된 개념들을. 그래서 우리는 뉴턴의 법칙을 배우지만 신성한 힘이 방문한 것처럼 천재성을 발휘한 것처럼 배우지만 그러나 그가 탐험하느라 보냈던 여러 해 이런 것들은 배우지 않는다. 그쵸? 이해하셨나요? 그쵸? 여기도 don't라는 부정이 들어가면서 필자가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있는. 즉, 이 부분이 필자의 주장이 담겨있는 문장이네. 이런 걸 찾아내는 능력, 그런 감을 기르면 그치? 상당히 많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지. 21번 다 맞으셨나요? 시간을 50분 정하고 푸는 거 맞아요? 얘들아, 시간에 쫓긴다라는 그 느낌이 진짜 참 그지 같거든요. 실제 여러분들이 잘 봐. 내가 이 시험에서 못 보면 대학 떨어진다라는 그런 중압감을 어깨에 느끼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란 말이야. 내가 얘 제대로 못 보면 떨어져. 그럼 진짜 머리에서 막 그냥 스파크가 일어야 돼. 뭔 말이냐면 머리가 아픈, 뇌가 너무 막 아픈. 우리 운동하잖아요. 선생님 요즘 헬스 다니는데 상체를 막 1시간 정도 막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고 하체를 훈련하는데 어저께 내가 어떤 애한테 물어봤더니 하루 이틀 정도는 상체 앞쪽 뒤쪽을 나눠서 하시고 3일째 4일째 다리를 운동을 하는 거래. 그런 식으로 하는 거래.
자, 하고 나면 어떻죠? 막 쑤신다고요. 온통 집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무게를 들어 올리면서 이걸 15번씩 3세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쳐버립니다. 찢어지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문제를 풀 때 너희들의 집중력이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 한 과목 시험이 끝나고 나서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뇌가 아프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져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 모든 집중력을 쏟아부었어요. 내가 가진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수능 시험 보고 나오면서 애들 집에 가서 뻗어야 되는 거야. 수능 시험 보고 나와서 애들 술자리 갖는 새끼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녀석들이라고. 뭔 말인지 아십니까? 내신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보고 집에 가서 뻗어야 돼.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런 느낌을 좀 가져보셨는지. 저는 수학 공부할 때 그런 느낌 가졌었어요. 내가 못하는 과목이 수학이었는데 얘를 미친 듯이 풀려고 하다 보니까 학력고사 때 수학 시험 딱 끝나고 나서 진짜 쓰러질 정도로 머리가 아프더라고. 그런 느낌. 그런 걸 겪어봐야 돼. 뇌가 막 아파. 뭔지 아시죠? 일반적인 두통이 아니라 하도 머리를 써가지고 여기가 지끈지끈. 모든 집중력을 다 발휘해야 되는 게 여러분 시험입니다. 시험은 잘 봐야 돼요, 무조건. 자, 21번 5번이 되겠고요. 혹시 22번 틀리신 분 있어요? 없습니까? 서영이 맞았어요? 네? 자, 23번 주제문이죠. 이건 살펴봐야 됩니다. 점수가 2점밖에 안 되지만 잘 들어주세요. 영어 보기가 시작이 되면서 주제가 요즘 3점짜리로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예요. 수능이나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완성이라는 책을 봐도 그렇고 3점으로 요즘 많이 나오는 추세니까 집중하겠습니다. 자, 일단 똑같아요. 뭐에 관한 얘기를 하려는지 찾아보시고 필자의 생각이 들어간 문장 얘를 빠른 속도로 추려가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부터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 브링업이 뭐예요? 브링업. 기르다예요. 기르다. 아이를 기르다. 그러면 be brought up은 뭐예요? 길러졌다죠. 믿도록 길러졌어요. 뭘 믿어요? If I get lost in a large forest, 내가 아주 큰 숲에서 길을 잃으면 I will sooner or later end up where I started. Sooner or later, 얘는 곧이란 뜻이야. 곧. 어디서 끝나게 될 거냐? 내가 출발한 지역에서 끝나게 될 것이다. 숲에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다 보면요, 어느샌가 내가 출발한 곳으로 와 있어요. 길을 잃어본 적이 있으면 알 거예요, 이거. 길을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왜 이런지. 여러분 봐봐. 우리가 직선으로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내 몸의 신체 균형이 똑바른 거 아니잖아. 선생님 오늘 운동하다 보니까요, 저는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 있고 왼쪽 어깨가 살짝 올라와 있어요. 진짜로요. 똑같은 운동을 하는데 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와. 왜냐면 여기 어깨를 좀 다쳐서 내가 통증이 항상 있거든. 그러니까 얘를 살짝 올려서 하는 거야. 자, 이렇게 균형이 달라. 발 길이도 달라. 팔 길이도 달라. 그래서 우리는 직진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샌가 나는 내가 다리가 짧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셔서 직진이 아니라 살짝 각도가 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시간 반 후에 어디로 와 있어? 출발한 곳으로 오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원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볼게. 잘 들어. 숲에서 길을 잃었어. 그럼 우리는 출발한 곳에 서 있어. 그 얘기가 여기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Without knowing it, 그걸 모르고 people who are lost will always walk in a circle. 그걸 모르잖아요. 그럼 사람들은요, 원을 그리면서 걸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하셨어요? 내가 배경 설명 드린 거예요. 팔다리가 다르고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직선으로 걷는다 생각하지만 원을 그리면서 걷는다. 그래서 제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계속 갑니다. Finding your way without map or compass. 여러분 보세요. 자, 컴파스 여기서는 나침반이에요. 우리가 쓰는 컴파스는 어떻게 써야 돼요? compasses라고 복수 써야 됩니다. 아셨죠? P-A-S-S-E-S 쓰면은요, 얘는 컴파스예요. 근데 단수로 쓰게 되면 나침반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도나 나침반 없이 길을 찾기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확인했어. 뭘 확인했을까요? 이것이 사실임을. 즉, 원을 그리면서 도는 게 사실이래. 자, 그 다음 또 왜 그런지 얘기를 밝힙니다. reasons, 이유를 밝히죠. 여러분 봐봐요. 이 문장에서 we tend to work in circles for several reasons.
우리가 왜 원을 그리면서 걷는지 이유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No human has two legs of the exact same length. 그 어떤 인간도 가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똑같은 길이의 발을 가지지 않더라. 그쵸? 한 다리가 언제나 살짝 길게 돼 있어. 다른 다리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turn without even noticing it. 방향을 바꾸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리의 길이가 달라서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로. 게다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이유죠. 첫 번째 이유는 다리가 길이가 다른 거야. 그 다음에 if you are hiking with a backpack on, 백팩을 메고 하이킹을 하잖아. 그럼 the weight, 그 무게가요, inevitably, 이게 뭔 뜻이에요?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게, 너를 throw you off balance, 균형을 잃게 만들어요. 그럼 얘들아, 지금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만들었어. 이게 뭐에 관한 글입니까? 숲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 원을 돌리면서 걷는 이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답이 뭐가 되죠? 2번이죠. 요소들입니다. 초래하는 요소들이에요. 사람들이 원을 그리면서 걷게 하는 것을 초래하는 이유. 됐습니까? 요게 세 번째 이유 밝히고 있어요. 보자. One dominant hand factors into the mix too.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dominant hand, 지배하는 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손 요소들이 오케이? 혼합이 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긴데, 그래서 손에 관한 얘기하고 있어. 네가 만약에 오른손잡이야. 그럼 너는 toward right, 오른손으로 회전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when you meet an obstacle, 장애물을 만났어. 그럼 너는 무의식 중에 그것을 오른쪽으로 피해 갈 것을 결정하더라. 내가 오른손잡이잖아. 그럼 오른쪽으로 도는 경향이 있고, 장애물이 나오잖아. 그럼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원을 그리면서 도는 이유에 관한 얘기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되셨나요? 예. 절반만 읽어도 원 그리면서 도는 이유구나 라는 걸 찾아야 되죠. 자, 24번 제목 하고요. 쉬는 시간 드릴게요. 얼마 하진 않았습니다만. 자, 24번 아니다. 5, 6, 7, 8번 대충 좀 살펴보고 갈게. 제목도 마찬가지. 소재 뭐에 관한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필자의 생각을 나타내는 문장, 또는 필자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면 이것 생각하면서 가시죠. 자, 정부에서, 법에서, 문화에서, 그리고 routine everyday interaction beyond family and immediate neighbors. 자, beyond는 뭐뭘 넘어서는 이잖아요. 그쵸? 가족이나, 여러분들 immediate가 이게 즉각적이라는 뜻일까요? 여기서? 즉각적인이라는 의미 말고 뭐 있을까? 인접한, 가까운이란 뜻이에요. 네이버스는 이웃이죠. 맞습니까? 이들과의 매일매일의 어떤 그런 루틴 에브리데이 인터랙션, 상호작용. 됐죠? 이 안에서. 그러니까 정부, 법, 문화, 그리고 이웃과의 상호작용,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widely understood, 널리 이해되고 명확하게 공식화된 언어는 뭐냐 이겁니다. 됐어요? 이해되고 공식화된 언어 얘기하고 있네 지금. 이것은 a great aid, 엄청난 도움이다. 상호간의 mutual confidence, 자신감. 상호간의 자신감에 있어서, 진짜 확신이라는 것에 있어서, confidence는 자신감도 되고 확신도 되잖아요. 그죠?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 상호간에 제대로 이해가 되는 언어, 그 다음에 명확하게 공식화된 언어,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있네. 그럼 중심 소재는 얘예요. 됐습니까? 정부든 문화든 법이든 정확한 언어로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치?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정확하게 공식화된 언어, 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거야. 상호간에 확신을 갖는데. 됐어요? 가자. 자, dealing in property 나왔어. 사유재산, 토지, 그리고 하나 더, 특성,
이 세 가지 의미를 전부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예요. property라는 것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유재산을 다룰 때 with contracts, 여기서는 사유재산이야 토지가 될 것 같고요. contract는 계약서입니다. 또는요 with the routine exchange of goods야. goods라는 것은 물건이잖아. 물건의 일상적인 교환을 다룰 때, 그리고 서비스를 다룰 때 concept과 descriptions need to be as precise and unambiguous as possible. 별표 쳐야 되는 단어 나왔죠? 생각을 해봐 얘들아. 건우가 가지고 있는 땅이 2만 평이야. 2만 평이면 여러분 떼부자예요. 아십니까? 야, 와씨. 생각을 해봐. 평당 50만 원짜리가 있는데 나한테 100평이 있어. 그럼 이거 얼마냐? 5천만 원이지. 오케이? 근데 얘한테 지금 10,000평이 있다고. 얼마야? 50억이야. 장난 아니잖아. 그죠? 선생님은 껌값이네. 자, 갑니다. 아무튼 그럽니다. 땅을 다룰 때, 땅의 어떤 그런 것을 처리할 때, 또 계약서를 처리할 때, 그 다음에 물건을 교환할 때, 서비스를 교환할 때, 개념들, 컨셉트하고 descriptions는 묘사예요. 묘사는 precise는 정확한입니다. 정확해야 되고요. unambiguous는 모호하지 않은이에요. otherwise는 뜻이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요. 오해가 발생한다. 여러분 지금 뭐 얘기하고 있을까요? 언어의 명확성, understood 되고 clearly 어딨어? formulated language에 관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한 언어에 관한 얘기를 쭉 이어서 하고 있네. 여기서도 명확한 언어에 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맞습니까? 명확한 언어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자, 여기서 명확한 언어의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계약서 작성할 때, 토지 거래할 때, 물건 거래할 때 계약서라든지 영수증 이런 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모호하게 써 있으면 되냐? 안 된다고. 명확하게 써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어요. 됐죠? 만약에 full communication이 완벽한 의사소통이거든요. with a potential counterparty는 상대방이에요. in a deal, 거래의 상대방. 거래에서 잠재적인 상대방과의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지 않다면, 맞잖아. 불가능하다면 불확실성과 a measure of distrust, 여러분 불신의 measure라는 것은 조치 정도가 될 텐데 얘가 남아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니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어디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다면 불확실성이 생길 거란 얘기잖아요. 불신이 생길 거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확한 언어를 써야 되겠죠. 됐죠? 오케이. 자, as economic life, 경제적인 삶이 더 복잡해짐에 따라서 중세시대 후반에 later middle ages야. middle ages는 중세시대잖아. 중세시대 후반에 경제적인 삶이 더 복잡해짐에 따라서 fuller and more precise communication, 완전하며 그 다음에 정확한 의사소통에 대한 need, 요구가 was accentuated라는 것은 엄청나게 증가했고 높아졌고 강조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강조되었. accentuate가 강조하다야. 결국 뭐 얘기하죠? 명확한 언어의 중요성. 그 얘기하는 거지. 명확한 언어의 중요성. 됐습니까? 저는 이제 그만 봐도 될 것 같아. 이 글에서 필자가 뭐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 소재는 뭐죠? 명확한 언어의 중요성이에요. 엄청 다양한 분야에서 명확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1번부터 볼까요? 자, untrust, 신뢰를 얻으세요. reliable goods, 자, 믿을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굿즈를 가지고 신뢰를 얻으세요. 말보다는 물건으로 신뢰를 얻어라. 그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한 언어의 중요성이죠. 중심 소재인 language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어요. 맞죠? 2번.
언어적 정확성. linguistic precisions. precise가 정확한이라는 뜻이니까 precision은 정확성이겠지. 얘가 핵심이랍니다. 성공적인 경제의 거래들, transactions가 거래입니다. 언어의 정확성이 경제적인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답이 될 수 있어, 일부. 맞습니까? 3번 갑니다. 어려움이에요. 뭐함에 있어서?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뭐를요? 언어의 장벽을. 그리고 무역에서 불신을 극복하는 어려움. 이 얘기 아니잖아. 언어의 장벽이라든지 무역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지워져야죠? 4번. The more the economy grows, 경제가 더 성장함에 따라서 더 세상은 복잡해진다. 경제 성장과 복잡성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5번 갑니다. 지나친 자신감. 얘가 가장 큰 이유가 돼요. 오해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게 지나친 자신감이래요. 이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의 정확성인 2번이 답이 되죠. 그럼 왜 경제적인 거래 얘기가 나왔을까? 여기 보세요. 경제적인 거래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토지 거래.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계약서 작성. 물건 거래. 이게 경제활동 아닌가요? 맞습니까? 맞지요? 맞나요? 자, 여기 한 줄만 더 봐요. In international trade 볼게요. 국제 무역에서 also the use of precise 정확한 그리고 제대로 형성된 언어의 사용이 도와주었어요. 거래의 과정을. 미안해. translation이라는 것은 번역입니다. 번역이나 해석의 과정을 도와줬대. 실크로드는 기능을 할 수 있었대. 왜냐하면 번역가들이 이용 가능했기 때문이죠. interchange points라는 것은 교차점이에요. 교차점에서 그 가로지르고 서로 교차하는 교차점 있잖아. 여기서 번역가들이 있었대. 그러니까 정확한 언어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안 봐도 되죠. 얘들아 봐봐. 계약서라든지 토리 거래라든지 물건을 갖다가 교환하고 서비스를 교환하는 얘네들이 전부 다 경제활동이잖아. 이코노믹이란 말이 추론이 돼야 되는 거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 이해하셨어? 그리고 중심 소재인 언어의 정확성이 여기 담겨 있잖아, 얘들아. language precision이라고 써도 돼요. 근데 linguistic이라고 써도 언어적인이라는 의미가 되잖아. 알았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25번 도표 문제. 5431 순서로 가세요. 계산 실수 피하시고요. 26번 5431 보기랑 본문이랑 비교하면서 갑니다. 5번을 읽으면 여기 봐봐. 5번을 읽고 찾아 비교하고 다시 내려와서 4번 읽고 다시 올라가서 비교하고 이 과정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은 일치하지 않는 것과 28번은 일치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 5, 4, 3, 2, 1이에요. 근데 조심하세요.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 돼. 일치하지 않는 것과 일치하는 거예요. 아셨나? 좋습니다. 28번도 그렇고요. 자, 29번부터 잠시 쉬었다가 진행할게요.